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6월 들어서 투자의 기회, 희망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디에 투자할까? 삼성전자에 투자하라고요? 미국에 투자하십시오. 한국에 투자를 해야죠. 미국에 투자하면 됩니까? 요즘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요. 네. 예, 같은 큰일이긴 해요. 왜냐하면 국내 시장에 활력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시장 그죠. 네, 미국에 요만큼 투자했는데 네. 한국은 거의 주력인데 네. 한 요만큼 투자한 거는 계속 수익률이 뭐 몇십 프로씩 나와 있고 네. 한국은 맨날 그 자리고 등락이 워낙 심하고 네. 사실은 뭐 개인기를 발휘해야지만 눈치 게임 있잖아요 옛날에 뭐 이런 거 그죠? 뭐, 움직이셨네요? 네, 그런 걸 해야지 이게 수익이 나고 그죠? 네. 그러니까 한국이 어렵고 오늘 그 얘기할 건 아니고 네. 반도체에서 그동안 못 갔던 삼성전자 그렇습니다. 젠슨왕 형님도 이제 잘 되고 있다니까 네. 삼성전자 오늘 77,400원 사도 됩니까? 결론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OX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됩니다. 네. 됐는데 끝내시죠. 중요한 거는 너무 빨리 끝내면 안 됩니다. 네네. 저도 네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 엔비디아에서 약간 좀 메모리 반도체들 길들이기 하는 거라는 느낌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네. 어차피 해주긴 해줄 텐데 네. 이것저것 다 해놔서 이렇게 어차피 지금 내가 AI 칩에서는 뭐 시장 점유율 80-90%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 친구들을 잘 요리를 해놔야 가격 경쟁력도 가질 수 있겠죠. 테스트 승인해 줄까? 잠깐만 이러면서 잠깐 근데 뭐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승인 빨리 필요하면 조금 가격 좀 내릴까? 그렇죠. 이럴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원래 이제 그 엔비디아 그리고 TSMC, SK하이닉스 요 삼각관계 쪽에서 그렇죠. 칩 그리고 HBM이랑 메모리 그리고 같이 패키징 이런 관계 쪽으로 해서 생산했던 TSMC까지 보게 되면 이게 거의 이번에 사이클의 핵심들입니다. 네. 그리고 그들이 다 지금 시장 점유율 저 높이 가고 있고 그런데 이런 쪽에서 이제 균열 비슷한 이제 균열 아니면은 또 이런 어떤 공생 관계 쪽에서 그렇죠. 뭔가 하나씩 끼워 들어야 되는 그래서 엔비디아가 주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중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그런 결과가 올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어차피 내가 지금 시장 점유율 90%를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들어와서 내 점유율 아마 흔들 겁니다. 그게 인텔은 요즘 AMD가 됐던 거죠. 인텔은 요즘 바보형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건 일단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그다음에 그 빅테크들이 서로 만들어서 동맹에서 그렇죠. 칩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MS도 그렇고 그죠? 뭐 구글도 그렇고 그렇게 그렇죠. 그리고 또 어쨌든 간에 경쟁자 이제 나타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자기 시장 점유율이 이제 깎이다 보면 이제 치킨 게임 비슷하게 또 해야 됩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봐라. 이제 예전에 2년 걸리던 칩을 1년 만에 내놓으면서 이제는 뭐 후퍼 그다음에 블랙웰 그다음에 뭐 루빈 이러면서 좀 새로운 거 막 내놓으면서 우리 거 안 쓰면은 좀 뒤처질 걸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나오는 과정 쪽에서 결국에는 이제 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자기 시장 지위가 흔들린다. 그러면은 치킨 게임 비슷하게 좀 압박하는 게 나올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단일 밴더, 그러니까 HBM을 공급하는 SK 하이닉스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밴드를 두고 경쟁도 시키고 그런데 이제 단가가 좀 내려가서 싸움을 했었을 때 이들이 같이 나랑 같이 공존하면서 같이 갈 것이냐 이런 쪽을 봤었을 때는 이들 또 이제 좀 쥐락펴락도 해줘야 되겠죠. 아니 국내 반도체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할 얘기는 많아요. 대표님이랑 우리가 2시간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사실은 삼성 시간이 안 됩니다. 되세요? 우선 빨리 하겠습니다. 1.2배속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빨리 하는 삼성전자 할 얘기가 많은데요. 사실은 이제 글로벌 경쟁을 주도권을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주춤한 것도 있고 사실은 또 파운드리를 좀 뗐어야죠, 그죠? 그래야 이게 파운드리도 하는 뭐 여러 가지 뭐 구조가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뭐 그런 그다음에 TSMC도 있고 대만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단기적인 관점은 하이닉스가 잘 갔는데 삼성전자가 갭을 메우느냐 그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아까 사도 되냐 예스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것만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HBM 관련된 여러 가지 노이즈나 그거는 될 때마다 어떤 땐 그 기대감 어떤 땐 실망감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걸 다 떼놓고 볼게요. 어차피 들어가긴 들어갈 겁니다. 그렇겠죠. 그건 이제 엔비디아 마음이겠지만 그리고 또 쿨테스트라고 하는 자기네 허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맞춰주는지를 보고 대응을 하다 보니까 시간도 좀 걸리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저희가 여기에다 많이 신경 쓰는 사이 나머지 본질을 좀 놓치는 느낌이 있습니다. 뭐예요? 뭐냐면 메모리 반도체는 사이클이 지금 돌아가서 이제
막 가속화되는 구간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만 생각하더라도 지금 삼성전자의 가격대 지금 한 75,000원대 뭐 이 정도 부분이 77,000원. 네. 지금 2,000원 더 쓰겠습니다. 네네. 77,000 네. 플러스 400원. 네. 네. 이렇게 들어오는 이 가격대가 과연 메리트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따져보셔야 될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번 달에 5월달 수출 발표된 것들을 동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디램 잘 나갑니다. 예. 가격하고 중량 다 좋습니다. 물량 좋고 낸드가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낸드가 돌아서기 시작했죠. 그동안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낸드가 그죠? 네. 그렇죠. 이제 로봇 손가락으로 바뀌었습니다. 절대 안 아파요. 이제 무적의 손가락.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게 2022년도 7월달 같은 고점대까지 가격 다시 돌아왔고 거기서 이게 왜 지금 중요하냐면 AI 데이터 센터에서 SSD라고 이쪽에서 쓰다 보니까 그걸 구성하는 낸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것도 같이 움직이면서 그러면 지금 메모리 반도체 업계들은 다 HBM에 신경 쓰고 있고 여기다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쪽은 약간 좀 이건 뭐 어차피 되는 대로 가겠지 그리고 흘러가는 대로 좋아지겠지 하게 되면 이쪽에서 의외로 또 신경 쓰는 거 외에서도 좋아지는 부분들이 나올 텐데 이것까지 생각해서 삼성전자가 HBM에 들어가든 말든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 점유율 1위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황이 턴하게 되면 가장 많은 수혜는 또 삼성전자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지금 가격대가 메리트가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다고 해주세요. 없지 않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거 좀 다른데? 없지 않아 있는 모습들이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런 네네. 상황 쪽에서 돌려. 예예예. 그래서 어쨌든 네, 이 정도 그러니까 8만 원대 밑에서 이 정도라고 하게 되면 지난번에 왜 8만 원대 중반까지 갔었을 때가 그렇죠. HBM 들어간다는 기대감 때문에 들어갔게 되면은 네.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사이클만 가지고도 거기 갈 수 있겠다라고 보면서 지금은 오히려 좀 여유 있다 생각하시게 되면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이 늘리는 게 그 사이클만 반다고 하더라도 맞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하이닉스의 브라더들도 잘하고 있죠. 하이닉스가 워낙 잘하고요. 실적이 눈에 띄고 네. 한미 반도체도 뭐 경쟁사에서 들어오니 어쩌고 그렇더라도 견조하게 그렇죠. 그날 말 나왔던 날 아래 꼬리를 달기 시작하면서 돌려내기 시작했고 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못 올랐다, 그죠? 네. 네, 못 올랐다는 점에서 오는 거고 하이닉스는 20만 원 찍었잖아요, 그죠? 네. 네, 일단 20만 원 이미 찍었고 네. 삼성 21만 원까지 찍었네요.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는 대략 증권사에서 보는 목표치가 뭐 최소한 10만 원 이상 아니에요? 11만 원, 한 10만 원, 11만 원 정도 아닐까요? 조금 외국계 쪽에서도 좀 바뀌어 있는 게 네.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그 어떤 그러니까 좀 CT 쪽 같은 경우는 네. 좀 메모리 사이클에서 무게를 두고 HBM까지 쳐주다 보니까 좀 더 많이 봅니다. 근데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포트폴리오에서 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예. 자, 자기네 어떤 약간 추천 종목은 아닌데 뭐 가이드라인 쪽에서 삼성전자 빼면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사이클에서 삼성전자가 핵심이 아니다라는 판단이라고 생각 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후발주자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넣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부분의 외국계 회사 쪽의 의견 보게 되면 뭐 10만 원 다 넘고요. 13만 원까지도 나온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어차피 목표가는 뭐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현실적인 주가의 움직임들이 더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걸 봤었을 때 제가 보기엔 이제 믿을 거 그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상했던 것만큼 실적 흐름들 돌아가는 거 이거 보여주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 지금 아마 2분기 실적을 보는데 또 가이던스가 어떻게 올라가느냐? 1, 2, 3, 4, 5, 6이니까 7월 이제 첫째 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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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예상은 8조 2천억이 조금 안 되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이 6조 6천억이었으니까 네. 그 정도 라인을 보게 되면 또 증액이 들어오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이제 평균적으로 10조대에서 잘 나왔을 때 뭐 한 15조 사이 요 사이 쪽으로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네. 연간 연간 실적 한 40조 정도라고 봤었을 때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한 460조네요 지금. 450조 왔다 갔다 하는 수준. 이게 그렇게 비싸다고 보기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의 지금 관점은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번 이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그동안 이제 외국인들이 6개월 주식 연속 순매수하다가 네. 5월달에 순매도였거든요. 7개월 만에. 결국은 이제 뭐 삼성전자 파니까 순매도가 나오는 거죠, 그죠? 삼성전자 사면 순매수고 오늘도 이제 순매수인데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또 이제 오늘 500만 주 순매수했습니다. 네, 결국 그러면서 시장도 플러스로 순매수로 좀 돌아서는 흐름들이고, 네,
삼성전자는 근데 사실 좀 답답하긴 하죠, 그죠? 더 탄력적인 거 소부장 이런 거 가려고 하지. 네. 굳이 삼성전자로 수익을 내고 싶지 않고 수익도 그 성과가 안 좋았는데 어쨌든 삼성전자 업사이클은 이쪽으로 10만 원 가면 얼마입니까? 지금 77,000원이니까 10만 원 치면 20 몇 프로쯤 되겠죠? 그러니까 예. 30 몇 프로쯤 되겠네요. 한 그러니까 예. 23,000원이면 37이 한 30% 되네. 30%. 예. 10만 원 가면 30%니까 그죠? 네. 지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올라갈 때도 삼성전자 하루에 한 5%가 오른 날 있지 않았어요? 그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3월 17일. 그렇죠. 네. 3월 20일이었나? 주가가 이제 한번 탄력받기 시작하면 사실 그죠? 또 네. 확 갈 수 있습니다. 5.6% 올랐던 날이 있었습니다. 네. 삼성전자 어쨌든 굳이 뭐 나는 그런 주식 재미없어라고 하시면 뭐 안 하셔도 되지만 예를 들면 여기서 매도 의견이나 뭐 있는 거 팔 이유는 없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반도체 쪽을 매매한다. 그러면은 반도체에서 뭐 사? 그러면 삼성전자 사? 그러면 그 친구랑 얘기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면 그냥 아무거나 막 얘기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성의가 없구나.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거보다 아까 같은 자금을 투입했었을 때 좀 더 초과되는 수익률을 노린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도 물론 어떤 선택지의 하나겠지만 소부장을 많이 보겠죠. 근데 그러면 네 말씀 그래 죄송한데 괜찮습니다. 소부장은 뭐 워낙 그 분야나 섹터나 기업이 많으니까 네. 오늘 소부장 전체를 얘기할 시간 없고 삼성전자로 우리가 포문을 열었으니 삼성전자의 브라더들, 네. 삼성전자의 밸류체인에 있는 그런 기업을 그러면 좀 볼까요?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실질적으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SK 하이닉스형, 이거는 삼성전자형. 그래서 선국기가 이게 잘못된 거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건 그렇기 때문에 빠졌으니까 이게 올라가게 되면 같이 올라간다.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예를 들면 한미반도체 같은 그게 좀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삼성하고 이제 좀 관계가 안 좋으니까 삼성에 납품 안 하는데 다른 종목들은 사실 맞아요. 삼성에만 100% 납품하고 하이닉스는 빵인 기업은 별로 없다. 그렇습니다. 음으로 양으로 또 이렇게 다 연결돼 있고 또 뭐 주된 납품 쪽이 그쪽이다라는 뿐이지 어차피 저희는 그렇다고 뭐 파운드리 쪽에서 뭐 크게 뭐 TSMC처럼 크게 성공한 쪽이 없다 보니까 메모리 쪽에서는 다 고만고만하다라고 보시면서 접근한 게 맞는데 이번에 HBM 쪽에서는 특이한 건 그런 건 있습니다. 독보적인 기술 갖고 SK 하이닉스와 먼저 장비 납품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인정받아서 그 HBM급에서는 어느 정도 지위를 누려가는 이런 회사가 말씀하셨듯이 한미 반도체겠죠. 그래서 TC 본딩 쪽에서는 나만큼 할 수 있는 애들 따라와봐 없다 보니까 이것도 약간 부역점적 지위를 누려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들어오고 싶어요. 저거 OPM 그러니까 마진 보면 40% 됩니다. 그러면 들어오고 싶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회사들이 하나씩 둘씩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좀 위협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한미 반도체 입장은 자신이 있습니다. 따라오려면 따라와봐. 그만큼 생산성 그리고 또 이 흔들림의 안정적인 모습들을 가져가는 걸 봤었을 땐 그럴 만한 회사가 누가 있겠느냐라고 봤었을 때 한번 붙어보자 이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었을 때 한미 반도체 입장으로는 지금까지 하이닉스만 납품을 했었는데 이제 마이크론이 들어오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사이가 안 좋아도 뭐 비즈니스다. 그러면 그렇죠. 납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확대가 되는 기회가 나온다. 그러면은 기존 지위를 통해서 큐의 확대가 나온다. 한미 반도체는 더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게 HBM 쪽에서도 이런 것들을 모아서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게 예전에는 이제 뭐 하이닉스 계열,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계열 이렇게 있었고요. 삼성전자는 뭐 예를 들면 하나마이크론 이런 걸 옛날에 이 친한 기업으로 봤는데 하나마이크론 유중력이 지난번 있었 밀렸고요, 그죠? 맞아요. 유중 때문에요. 어쨌든 그러니까 요지는 그렇게 꼭 삼성이면 뭐 하이닉스는 뭐 이렇게 볼 필요 없이 그냥 좋은 회사를 찾으면 된다. 그렇습니다. 소부장 가운데 그러면 세 개만 얘기해줘. 한미반도체 하나 얘기했으니까 원하고 나머지 두 개만 더 얘기하죠. 네, 제2의 한미반도체처럼 갈 종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PSK 홀딩스입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똑같은 지위. 그러니까 지금 디스컴이라는 장비와 리플라우라는 장비 쪽에서는 과거부터 작년 4분기부터 실적이 확 돌아서는 게 나왔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확인됐네라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 몰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미반도체만큼의 어떤 지위를 그 정도까지를 같이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주가가 좀 올라 있습니다. 올라 있으면 그렇다고 뭐 여기서 그냥 바로 따라가라 이게 아니라
약간 주춤해서 조정이 보인다 그러면 그때는 충분히 가도 되겠다라는 쪽에서 PSK 홀딩스. 예,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아마 지금 검사 장비 쪽에서 하나 뽑으시지 않을까? 그러려고 했는데요. 예. 또 비슷한 HBM 쪽에서 예, CMP 슬러리라고 한 쪽. 이것도 그 잘 연마한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연마제들 이런 거 들어가는 회사도 강점이 있겠다. 왜냐하면 일단 HBM 쪽으로 중심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요. 그럼 KC텍입니다. 그런 쪽에서 수출 동향도 잘 나왔고 이거 그대로 쭉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서 그렇게 보는 게 맞겠다고 보고 있고 지금도 이제 한번 시세냈다가 좀 주춤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솔 아이원스입니다. 네, 최근에 한번 부합받았다가 한솔 아이원스. 예, 아이원스. 예, 이 회사는 지금 세정 장비 쪽하고 정밀 가공 부품 쪽 하는데 EUV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에 대해서도 같이 발맞추기 위한 준비가 좀 되는 것 같고 거기다가 소재 쪽에서 아이코닉이라는 소재가 있는데 쿼츠와 함께 쓰게 되면 이 회사는 매출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네, 그런 것까지 본다 그러면 이런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HBM 이거는 뭐 전공정 이런 거면서 다 떠나서 실적 좋은 거면 됩니다. 성장성 높은 거면 되고요. 네. 삼성전자 기회가 있는가 오케이라고 하셨고 이제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소부장 가운데서 한 3개 종목은 언급을 해달라고 했더니만 친절하게도 4개를. 네. 아유, 하나 빼겠습니다. 4개를 한미반도체, PSK홀딩스, KC텍, 한솔 아이원스. 네. 예. 소부장은 이렇게 정말 근데 뭐 얘가 올랐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ETF를 살까요?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방법인데 근데 주식하는 맛이 없어요. 이게 좀 밀렸다 그러면 득달같이 들어갔다가 반등하면 또 팔아보고 이런 K 증시의 매력이 그런 거. 빠질 때는 이렇게 돼 있다가 선택의 문제이죠. 반도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이야기 김민수 대표님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